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법성부터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정당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 구속요건은 해당하더라도 이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면 무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5개가 있습니다. 20조 정당행위, 21조가 정당방위, 22조가 긴급피난, 23조가 자고행위, 24조가 피해자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 5개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래서 정정, 긴자피,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고행위, 피해자 승낙은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답, 무죄예요. 자, 정당행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값은 암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요, 토지보상법상 구속요건은 해당하지만, 네,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 무죄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몇십 년 전부터서 자기 땅에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갑의 땅과 집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땅과 집을 사드릴 때 이주 대책을 세워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갑은 토지 수용 개시, 수용 개시일이 언제냐면 1월 30일까지. 땅도, 땅은 인도라고요. 건물은 명도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8월경부터서 20년 11월 2일까지 나가라 간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아서 토지 보상법상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 이전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나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갈 집도 없는데 국가가 쫓아내면 되겠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 개시 이후에 인도 이전하지 않고 거절한 행위가 사회 윤리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허용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형법 20조 정당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암기해줘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한다는 땅에 그 땅 주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주대책도 안 해줘서 결국 수용 개시일까지 인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거절 사유가 합당했다면 그때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답, 무죄.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도 결국 이주재택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이 피고인은 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절행위가 그 형법 20조 정당에 해당한다. 탑, 부채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주 대책 안 세워졌어서 거절한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주택을 갖다가 인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답, 무죄. 이유는
20조 정당이 넘어갑니다. 자, 2번부터서 3번까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건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농협협동조합 잘 나가죠, 조합. 예, 금융권. 농협협동조합, 거기 상무입니다. 2인자예요. 조합장이 1인자, 상무가 2인자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조합돈을 마치 자기 개인 돈처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합장이 애경사를 챙길 거 아니에요. 그 조합원들은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때 축의금도 할 것이고요. 환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합원들은 조합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이를테면 사망했다? 그럼 조화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요. 그럼 자기 개인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돈을 쓰면서도 결국 개인 명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조합돈 함부로 썼으니까 농협협동조합법 위반도 되고요. 그 다음 위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인데요. 이런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상무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첨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장이 함부로 조합돈을 썼다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한 거죠. 첨부한 거죠. 그러면 그 자료에는 조합장의 개인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수사기관이 모르는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설이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일단 누설 있잖아요. 모르는 수사기관한테 누설, 구속요건에 해당하나?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윤리에 위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법 20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다. 왜? 자, 이 부분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제가 별표 5개 놨어요.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아서 형법 20조 정당에 해당하여서 다 무죄다. 위법성 조각.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고소고발 수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20조 정당에 해당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다. 외웁시다. 예. 그래서 경제상무는요, 구속요건에 해당했지만, 개인정보법상 누설 구속요건에 해당했지만,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아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떨어졌습니다. 됐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구별해야 할 판례는 누서로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송 판결이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경제상무에 대한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그 판례, 요거 20 몇 년도에요. 25년 7월 달에 나온 것은 맞다, 상무는. 그래서 구속요건에 나가지만, 자, 여기 사회상계 이베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소고발장에다가 개인정보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누설에 해당한다. 누설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상계 위배되지 않는 아인에 해당하여 20조에 있어 위법성 조각됐다. 여러분들 20조 정당행위는 3개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계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무죄. 자, 경제 상무 사건 무죄예요. 왜? 위법성 조각. 구속요건에 해당해요? 예. 위법성 조각.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2번만 잘 정리해 주라겠어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고소, 고발하면서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혐의 인정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속 요건은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으로 답 무죄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소 고발하면서 고소 고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료를 준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면 누가 그 자료를 제출하냔 말이에요. 그 수사기관이 해묵을 수 있겠어요? 자료 안 주면? 알겠죠? 다만 그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수사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사람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입대 회장이에요. 입주자 대표 회장. 그럼 입주자 대표 회장은 어떻게 되느냐? 101동, 102동, 103동 거기 대표가 모여서 또 대표 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입주자 대표 회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이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동대표회장하고 동대표들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직무집행 정지를 시킨다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누가?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동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자 카드를. 그래서 동대표회장이 관리소장한테 그 입주자 카드 있죠? 그럼 주세요. 왜요? 법원에서 제출하거라. 법원에서 제출하자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동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은 설령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던 입주자 카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구속요건에 해당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20조에 해당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애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상무도 무죄입니다. 위법성 조각. 그 다음에 여기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 위법성 조각이에요. 자, 책임능력. 자, 이제 책임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피고인 갑은요, 정신지체입니다. 그리고 IQ 54. 애우셔야 돼요. 예. 자, 피고인 갑은요, IQ 54. 정신지체까지 있어요. 그런데 꼬심을 당했어요. 보이스피싱범의 제의를 받아요. 야, IQ 54. 전응하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IQ 54이면서 정신지체가 보이싱 범죄에 가담해서 수행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기통신 사기죄,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IQ 54인 정신지체에 있는 피고인, 범죄가 될까요?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된다? 이런 판례예요. 자, 그러면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럼 대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IQ 54고, 그리고 정신지체에 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미션 완수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심신상실은 아니다. 원래 심신상실은 몇 조에 10조 1항이잖아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되 무죄잖아요.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심신상실은 아니다. 뭐냐? 10조 2항, 10조 2항,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의적 감경사유는 된다. 외우셔야 돼요. 자, IQ 54, 정신 지체에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미션 수행했다면 심신상실은 아니다. 형법 10조 1항 아니다. 그럼 뭐냐? 10조 2항은 해당한다. 심신, 미약의 상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애우셔야 돼요. IQ 54. 예. 전응아. 예. 자, 미소론입니다. 자, 여기 미소론에서도 우리가
장애미수 있죠? 중지미수 있죠?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자, 불능미수 3번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불능미수가 뭐예요? 수단의 착오,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불능미수라고 그래요. 자, 이거 결과가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어떤 경우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능미수. 어떤 경우도 예, 결과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확하니 하셔야 돼요. 빈총으로 총알이 없는데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면 그때는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예, 장전되어 있는 줄 알고 총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실제 총알이 없어서 못 죽인 거잖아요. 그때는 살인죄 불능미수가 된 거예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결과는 나올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총알이 없는데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총알이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결과가 가능했다. 이것을 세자로 위험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데 이거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 하나 합시다. 예,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예, 그거 사용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사용 미수죄. 그러면 사용 미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의 불능미수가 처벌될 수 있냐? 절대 없다. 우리는 죄형 법중죄.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를 사용하려다가 불능미수에 그친 거예요. 불능미수. 처벌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답 무죄다. 법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예. 원래 항정신성의약품, 예, 봐보겠습니다. 여기 소지, 소유, 사용, 관리자, 기수는 처벌해요. 기수는. 그러나 거기 이 5호 여기 소지, 소유, 사용, 관리는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5호는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소유, 사용, 관리는 미수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에 관한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처벌하지 않는다. 자, 이거 안 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예, 기관이 합성 대마를 사용하려고 했대요. 착수는 했어요. 그 미수예요. 그런데 불가능했대요. 이게 사용이. 그럼 불능미수잖아요. 법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 무죄.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애우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알았어요. 합성 대마 사용 불능미수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답 무죄입니다. 그래서 향정 위반죄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죄 아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공동정범입니다. 자, 공동정범에서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죄예요. 그런데 의사면허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면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이에요. 다시 한번, 예. 의사 면허도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알겠죠? 의료행위를 했다. 그땐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예. 한 번은 이게 보건범죄 단속법 5조 1호 위반죄입니다. 예, 부정 의료행위죄예요. 자, 보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때는 바로 보건범죄 단속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랬대요. 간호조무사들이 거기에 예,
봉합시술을 했대요. 봉합시술. 봉합시술은요, 의사의 의뢰인이에요. 간호조무사들이 하면 안 되죠. 조무, 보조만 해야죠. 봉합수술을 의사를 대리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리 목적, 여기서 영리 목적은 뭐예요? 의사들이 월급이 2,500만 원인데 7천, 8천 줄게 이래버린 거죠. 영리 목적으로 결국 의사를 대신해서 봉합 수술 대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간호조무사는 뭐예요?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공모했느냐? 의사하고 공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의사가 조무사한테 너 봉합시술 해볼래? 제가요? 월급 2,500원인데 7천, 8천 줄게. 영리 목적으로. 한번 해봐. 좋죠. 이렇게 공모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도 서로 맞았잖아요. 의사합치. 둘 다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 공동 정범. 의사하고 의사 아닌 간호조무사가 거기에 봉합시술 하자. 의사 합치돼가지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를 대신해서 봉합수술을 대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도 간호조무사들도 모두 처벌됐대요. 뭘로? 공동정범으로. 뭐?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 공동정범이 된 그런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영리목적. 월급을 2,500에서 7, 8천 준다고 하니까 영리목적인 거예요. 예, 조무사들.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기속자. 그럼 봉합시술을 해갖고 수술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술비를 간호조무사들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들이 그 수술비를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 기속자일 필요 없어요. 이 돈은 병원이 가져가겠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기속자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영의 주체. 경영은 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월급만 세게 받아도 영리 목적인 것이지 반드시 그 수술비를 간호조무사들이 기속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경영 주체일 필요도 없죠. 간호조무사들이 경영 주체입니까? 원장이 하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이 월급을 뻥튀기 준다 않겠다. 그건 영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반복적으로 여기 보면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는 행위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봉합시술을 딱 한 번만 하다 걸렸다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겁니다. 왜?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회의 대리봉합시술도 의료행위에 업으로 한다. 해당하는 콜! 그렇습니다. 자, 결론.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이 서로 짜서 서로 기능적인 지배가 있다. 의사갑도 간호조무사하고 마찬가지로 보건문제의 단속법 위반죄 공동범 단다 정범. 자, 여러분 이거 알죠? 공범 종속성서, 공범 종속성서. 정범이 처벌되어야 정범이 실행에 착수되어야 정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정범을 다른 말로 뭐래요? 방조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범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조범은 당연히 종속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주연 배우가 없는데 저연만 있어가지고 그게 만들어집니까? 예. 그래서 주연 배우는 정범, 조연들은 종범. 그래서 정범이 처벌 안 되면 종범도 처벌 안 돼. 이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도교육청 직원들입니다.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갖다 매입하려고 그래야.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입을 누가 하느냐? 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도교육청 직원들이. 예. 그래서 누가? 을병정이에요. 을병정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재무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무팀.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도교육청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입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을병청이 터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돈을 싸줬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깨끗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깨끗한 땅을. 그런데 거기 땅에가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 말은 그 땅 위에가 건축물이 있거나 수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건물 주인하고 그 땅을 빌려갖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수목구 소유자들하고 분란이 있겠잖아요. 그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땅을 매입한 거예요. 원래 그거, 그 설정을 갖다가 이를테면 그 해지하고 깨끗하게 사야 되는데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을병청은 매수했기 때문에 청범, 국고손실죄, 청범. 너네 왜 돈 줬어? 도와줬네?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다. 왜?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국고 손실시킬 고의가 없잖아요. 왜? 을병청이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저야 전문가니까요. 왜? 저야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 을병청은 그가 지상권 설정이 그 고등학교 부지 살려고 하는 땅 외가 지상권 설정됐다는 사실은 알았죠. 그러나 매입해가지고 지상권 설정을 갖다가 해지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나중에 지상권 설정을 해지한다고 그 주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고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돈 줬던 사람은 방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입한 을병청이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국고 손실 시킨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범 아니고 주연 배우들이 죄가 안 되고 돈을 줬던 세입팀장도 다 방조가 안 된다. 네 명 다 무죄다. 이거예요. 자, 결론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결론. 자, 결국 정범인 을등 재무과 직원들이에요. 예, 그 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매입한 사람들이에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죄가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국고손실죄가 되려면 반드시 행위자들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몇 개? 두 개. 자, 행위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도교육청을 폐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두 번째, 그 행위가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왜?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 땅 주인이 지상권 설정을 해제시킨다는 말을 듣고 매입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답, 무죄. 그래서 정범이 무죄면 방조범도 무죄. 그래서 결국은 이 네 명은 다 고의가 없다. 애우셔야 됩니다. 예, 애우셔야 돼요. 그 국고손실죄에 입했다는 그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했다는 그 재무팀의 세 명 고의가 없었대. 알겠죠? 배신 때린다는, 도교육청 배신 때린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손실시킨다는 고의가 있어 없어? 없어. 답 무죄. 그 돈 줬던 사람은 방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재수론하고 형벌론 끝내서 총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예.